진달래 실버대학 여러분, 9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9월은 한가위가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만남을 가지시면서 한바구음 가득한 한가위 되셨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기가 어려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하는 한가위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르신들 혹시 그랬구나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TV 쇼프로에서 그랬구나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상대편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그랬구나 라는 말만 하는 게임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그랬구나 라고 하다 보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내 옳은 생각이 들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상대와 내가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주변 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랬구나 하시면서 지인분과 행복하시고 가까운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달래 실버대학 순서로는 신나는 댄스 교실, 만들기와 동화구역, 수어 댄스, 노래 교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진 씨와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르신들에게 몇 가지 동작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손을 앞으로 내미신 다음에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크게 원을 그려서 하트를 만드신 다음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쏴주세요. 두 번째는 날개짓을 하신 다음에 검지 손가락을 펴서 앞으로 4번, 뒤로 4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펴서요. 어깨 높이까지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4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의 그러면 이 노래에 맞춰서 같이 실버 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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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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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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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가을의 꽃, 코스모스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정말 이 코스모스를 보니까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와 함께 예쁜 코스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재료는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색종이 8장과 풀, 그리고 가위가 필요합니다. 예쁜 코스모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각 색종이가 있는데요. 이 색종이를 접어서 4등분을 할 거예요. 4등분을 하면 한 가지 색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은 색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색깔을 모아서 8조각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아주 큰 코스모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일반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꽃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아래로 놓으시고요. 먼저 세모 접기를 하겠습니다. 세모 접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콕 눌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셔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 건데요. 요 가운데 있는 선을 따라서 양쪽을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꾹꾹 눌러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색깔이 다른 쪽이 하나 보이시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 뾰족한 부분을 더 뾰족하게 하실 건데요. 자, 이 선을 따라서 여기 다시 한번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꼭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주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겹치지 않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에 접은 선이 있죠? 접은 선을 아래로 하시고 이 뾰족한 부분을 이 선을 따라서 보이는 중앙에 반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접으실 거예요. 이렇게 접으셔서 꾹꾹 눌러주시면 꽃잎에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아주 쉽죠? 우리가 아까 이 색종이가 8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8장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다른 색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8장을 꽃잎을 따라서 안쪽으로 접어주실 건데요. 먼저 이렇게 제가 붙여서 왔습니다. 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겹쳐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 하실 때 이 한 장을 가지고 풀을 갖고 이 손에 옆선에 살살 발라주시고요. 이 사이에 끼워서 꽃잎을 벌려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풀은 조금 굳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하시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천천히 눌러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했고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꼭꼭 누르셔서 풀 칠하시고 이 풀은 나중에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4개를 연결해서 해왔고요. 자, 이것을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꽃술을 넣어야 되는 구멍이 또 생겨요. 하시다가 또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선에 또 연결을 해서 꽃잎 8개를 완성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접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를 더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꽃잎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두시고요. 세모 접기를 눌러서 해주신 다음에 펴시고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 우리 접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저랑 같이 수업할 때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하시고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덮으시고 또 한 번 아이스크림 접기 뾰족하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 매끈한 부분으로 세모를 접어서 위에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3분의 2만 접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완성하셔서 풀 가지고 붙이실 때 보시면 이렇게 붙는 부분도 있고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자, 아직 풀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꽃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셔서 하시고요. 마지막에 서로 붙지 않는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동그랗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풀이 조금 붙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면 이쪽으로 여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꽃술을 달아주실 거고요. 아우 나는 깔끔한 쪽이 좋아 하시는 분은 여기에 꽃술을 달아주실 거예요. 더 마르게 꼭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어르신들이 쉽게 보시기 위해서 아주 큰 꽃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엔 아주 큰 꽃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이제 풀로 고정하면 완성인데요. 이제 이 꽃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색종이가 있어요. 일반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가위로 오려서 또 반으로 접고 또 가위로 오리시면 이렇게 얇은 종이가 되는데요. 이 얇은 것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서 가위로 우리 어르신들 가위로 우리 채 썰기 하시는 거 알죠? 가늘게 채를 써시는데 주의점 이 끝까지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돼요. 자,
4분의 1만 남기고 이렇게 가위로 채를 썰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나요? 자, 이것을 가지고 아까 2개를 접어야 하는데요. 여기 하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위로 싹둑 썰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보시면 돌돌 우리 김밥 말듯이 롤을 말듯이 말 건데요. 풀을 처음에 살짝 발라주셔서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마시다가 또 풀릴 것 같다 싶으면 또 풀을 칠해주시고 돌돌 말아주시고 끝부분에도 마무리할 때 그래서 돌돌 말아주시면 예쁜 꽃술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큰 거에다 했는데요. 또 작은 코스모스를 만들어 왔어요. 이곳에 가운데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게 하시면서 꽃술을 살짝 펴주시면 되는데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꽃술 쪽에 살살 풀칠을 잘 하셔서 쏙 집어 넣으셔서 굳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꽃술도 펴주시면 예쁜 코스모스가 완성됐습니다. 어르신들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시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실 거예요. 자, 이걸 여러 개를 만드셔서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고요. 벽이나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보고 싶은 곳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더 예쁜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완성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꽃을 만드시는 동안 행복해지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동화구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용감한 소년. 옛날 어느 바닷가에 배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배를 보기 위해 바닷가에 나와 있곤 했지요. 소년은 언제나 선원 모자를 즐겨 썼어요. 훌륭한 선원이 되려면 수영을 연습해야 한단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어느 날 소년이 바닷가에 서 있을 때 작은 배 한 척이 떠내려왔어요. 우와, 배다! 소년은 기뻐서 배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힘껏 노를 저었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사나운 파도가 배의 앞부분을 부셔버렸어요. 절석! 다음에는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서 배의 뒷부분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답사! 그런데 더 큰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이번에는 천둥 번개 때문에 배의 꼭대기가 부셔버렸어요. 우르르 캉캉. 배는 가라앉고 소년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기다렸고, 와, 저 멀리서 누구죠?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소년이 아프 하면서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네, 그리고 반을 접고 이렇게 잡으면 뭐가 될까요? 사랑의 총알! 빵야 빵야 빵야!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라고 했죠? 배가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물고기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또 천둥 번개를 만나면 짜자잔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사랑의 총알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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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생각한 걸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좋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손유이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래 손유이기 때문에 실버 학생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해볼게요. 손유이 준비, 야!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인사를 한다고 잘잘잘 네,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다 같이 힘차게 하고 아쉽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님 준비! 야!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인사를 한다고 잘잘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어 댄스를 함께 하실 건데요. 노래 제목은 장윤정의 어부바입니다. 먼저 수어 단어 2가지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만나다, 두 번째는 밉다라는 수어입니다. 먼저 만나다라는 수어는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 그리고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만나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밉다라는 수어입니다. 밉다라는 수어는 조금 재미가 있으면서도 무서운 수어인데요. 오른손 두 손가락을 앞으로 눕힌 다음에 쭉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눈을 쏙 밉다라는 수어예요. 너무 미운 사람에게는 미워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애교스럽게 할 때는 아이 미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은 만나다, 2번은 밉다. 지금부터 수어 댄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부바 부리부리바 내 사랑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부리부리바 사랑해요 어부바 미운 갓살 애기 같아요 정말 말로 장난 아니죠 나만 보면 뭐가 좋은지 떨어졌으면
나는 이 마음도 보내는 그 마음도 서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너만을 사랑했노라 진정코 사랑했노라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이제는 너와 나 다시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너만을 사랑했노라 진정코 사랑했노라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이제는 너와 나 다시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너만을 사랑했노라 진정코 사랑했노라
시간 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자인? 회사 이름? 속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사고 시 브레이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비탈리 포복 학생의 욕망과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Меня зовут Виталий Попов, и сегодня мы с вами поговорим о желании и самоконтроле. Что вы знаете о желании и самоконтроле? При этом в вопросе возникает первая мысль,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простых желаниях, такие как поесть, поспать. Отчасти да, вы будете правы. Но если мы будем думать подробнее, то мы можем обнаружить то, что может погубить или улучшить нашу жизнь. Я хочу привести один пример. Когда человек стоит перед выбором покупки автомобиля, то у каждого свои предпочтения. Кто-то любит, чтобы авто было комфортным и маленьким, а для других важно, что машина большая и быстрая. Но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то не интересуется таким вопросом, а какая же тут тормозная система? Ведь уже не важно, за сколько секунд машина может разогнаться до 100. Если у нее ужасный тормоз, равно смерть. И факт о том, что в Украине в 2020 году число ДТП выросло почти на 8 тысяч, говорит о многом. Я уверен, что вы удивлены с таким высказыванием, потому что мы редко задумываемся, как важна тормозная система, ведь в случае возможного ДТП именно от тормоза зависит исход ситуации. Поэтому все в нашей жизни начинается с маленькой мысли, после чего эта мысль перерастает в желан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не иметь тормозов. Желание просто покушать может стать чревоугодием. Когда переедаешь, могут быть проблемы с желудком. Когда много спишь, может это привести к тому, что будешь спать до обеда. Читая или слушая мою лекцию, у вас, наверное, возникает больше вопросов, чем ответов. Но поймите меня правильно, я не имею в виду, что покушать или поспать – это плохо. Наоборот, это хорошо. Но вы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что за каждой такой мелочи стоит больш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самим собой и вашими окружающими. И те хорошие желания, которые якобы ведут к счастью и успеху, могут сильно навредить. Приведу элементарный пример с алкоголем и наркотиками. Ребята, которые становятся зависимыми,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ли, что они станут такими. У них изначально просто был простой интерес, который перерос в зависимость. Но молодые люди переполнены, поэтому им постоянно хочется что-то делать. Иногда они идут за мечтой. В будущем я хочу стать лучшим футболистом или врачом. Все мы ставим себе цели, усердно тратя время на это. Поэтому подавляя в себе желание отдохнуть. В этом случае желания ведут человека в определе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очно так же, как и двигатель заставляет автомобиль трогаться с места. Желание достичь чего-либо в жизни, желание заставляет человека учиться и усердно трудиться. Но здесь есть важный момент. У человека не должны быть только одни желания, но должен быть и тормоз, позволяющий их хоть иногда сдерживать. Если у человека есть амбиции, но нет самоконтроля, это очень опасно. Так же, как авто без тормозов. Когда у человека нет и не хватает способностей, времени или условий, и при этом он не мож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ебя и сдерживать свои желания, то он становится несчастным. Я думаю, что вы все знаете Майка Тайсона. Это боксер, и когда он был еще молодой, он был полон сил и амбиций, много желаний. И однажды великий тренер Каз Дамата забрал Тайсона к себе домой.
для тренировки и воспитания. Но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ему Тайсон стал великим боксером. Он смог быть его тормозом. Ведь без этого учителя я не знаю, как бы пошла жизнь Тайсона. Также и мы не всегда способны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ебя. Поэтому нуждаемся в человеке, который будет нашим тормозом. Ведь если прочитать историю Тайсона, то после смерти Каздамата его жизнь пошла вниз. И он почти вернулся к прежней жизни, не имея самоконтроля. Также происходит и в нашей жизни. Человеку необходимо задуматься и составить пример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на будущее. Многие люд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задумываются о своей жизни, следуя только за своими желаниями и порой отказываются в очень сложных ситуациях. Я надеюсь, что я вдохновил вас на новую жизнь, и вы переосмыслите и задумаетесь о своем будущем. Ведь то, о чем мы сегодня общались,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Меня зовут Виталий Попов. На этом все. Всем до встречи. 지난 시간 마인드 강연 중에 징기스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자신의 오름 때문에 실수로 사랑하는 매를 죽게 했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판단과 시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큰 교훈을 얻은 징기스칸은 그 후로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강정곤 강사님의 강연을 시청하시면서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강정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강연 주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마다 다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money지. 다시 말하면 재산.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는 게 힘이라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만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없지. 예, 나름대로 사람들은 저마다 이게 중요해, 이게 필요해, 다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나 또 권력이나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배우고 또 가지게 되면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잠언에 보면 어떤 글이 있냐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진주보다도 귀하대요. 사람들이 귀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그 여기는 그 어떤 것과도 이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으리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이래요. 또 어떤 글이 나오냐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되대요. 행복하대요. 이 지혜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거라고 솔로몬 왕은 잠언이란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갖고 배우고 얻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잠깐 좀 한 토막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이 베니스의 상인은 어떤 이야기냐면 안토니오라는 상인이 그 악덕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부득이하게 이 큰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빌릴 때 계약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만약에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 샤일록이 안토니오 상인의 몸에서 1파운드나 되는 살을 떼어간다는 이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라는 상인이 그만 일이 잘 풀리지 못해가지고 이 약속한 날짜에 이 빚을 갚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샤일록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이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재판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대로 안토니오에게 1파운드 살을 떼어감으로 인해서 안토니오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재판장이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겠소? 이 안토니오의 친구라는 사람이 몇 배의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소? 그런데 이 샤일록은 아닙니다. 이 계약서대로 나는 해주길 바랍니다. 이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럼 좋소. 그 계약서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 안토니오, 이 미운 놈, 내가 싫어하는 놈, 눈에 가시와 같은 이 놈을 오늘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샤일록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쪽 살을 떼어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가갔어요. 그때 재판장이 잠깐! 당신이 이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1파운드 살만 떼어가라고 돼 있지 피 한 방울 흘려서도 안 되고 생명의 시장을 줘서는 안 되고 왜? 이 계약서에는 1파운드 살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겐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을 떼어가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릴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결국 이 샤일록이 이 재판에 지고 이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이 죄 때문에 결국 재산까지 다 잃게 돼요. 샤일록이. 여러분,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재판관의 이 지혜로 이 어려운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탁 풀어나가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재판장 참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까? 야, 정말 재판장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진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또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정말 방황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 정말 이렇게 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고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가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 마음가짐. 여러분, 이 마음가짐에 따라 지혜를 얻을 수도 배울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남보다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아도 사람들 마음에는 나는 이런 면에서 남보다 뛰어나, 잘해, 똑똑해, 오라.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는 전부 다 이 남보다도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이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배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진짜 남의 어떤 훌륭한 이 점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게 없는 지혜를 얻고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지혜만을 가지고 산다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없는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또 지혜, 생각, 이 마음들,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배워야 되는데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옳다고 하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배울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도 뛰어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남보다 나아. 그렇게 이 자기를 믿는 자만이 이 마음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를 얻고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임자를 한번 만나봐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옛날 중국 어느 도시에 장기를 잘 두는 공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공선생은 뿌듯한 마음에 자기 집 대문 밖에 간판을 써붙였습니다. 천하제일 장기왕이 사는 집? 그럼 그 사람은 눈도 엄청 커서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는데. 아니 손도 빨라서 장기를 둘 때 바람이 일어난다더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모두들 입을 모아 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천하제일 장기왕이 사는 집이라. 계십니까? 누시오? 잠시 지나던 나그네인데 이곳에 천하제일 장기왕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올시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도 장기를 두는 사람입니다. 같이 장기를 한번 두고 싶어서 이렇게 들렀습니다. 그럽시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저 어르신, 우리 기왕 두는 거 그냥 두면 재미가 없으니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거 좋지요. 무슨 내기를 할까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20냥을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두 사람은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두던 중 노인이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됐소. 돈 대신 내가 타고 온 저 말을 가져가면 어떻겠소? 좋기 50냥은 될 것이오.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어르신이 타고 온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거참. 그럼 죄송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말이라도 받겠습니다. 노인은 터덜터덜 대문을 나섰습니다. 나한테 장기를 이기려고 하다니 역시 날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럼 참 튼튼하게 생겼다. 장기에 이긴 공선생은 신이 났습니다. 노인이 주고 간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 안장과 끈으로 말을 멋지게 꾸며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야, 그 말 좋은데요? 어디서 샀어요? 이 말요? 아유, 내가 장기에서 땄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계십니까? 어르신, 오늘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은 장기를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에이, 저한테 안 되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내가 돈 20냥을 가져왔으니 내가 지면 20냥을 드리겠소. 허나 이번에 내가 이긴다면 말을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좋지요. 들어오시죠. 지난번엔 나한테 말을 주고 가다니 이젠 돈을 주러 왔구나. 자, 먼저 두시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실력은 일주일 전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노인이 이겼습니다. 공선생은 새로 산 안장과 곱비와 말이 너무너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만요. 어르신, 무슨 일이요? 일주일 전에는 장기를 그렇게 못 두시더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장기를 그렇게 잘 두게 되었습니까? 실은 나는 여기서 100리쯤 떨어진 시골에 사는 사람이요. 내 관청에 볼 일이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 글쎄, 관청 입구에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다고 써있지 뭡니까? 이 집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이 글을 보고 장기해지면 말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소이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 말을 되찾으러 온 것이오. 이제 가봐도 되겠소? 그 후 공 선생은 대문에 붙여두었던 간판을 다 뜯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 만족하며 살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예,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장기를 잘 둔다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있던, 자기를 믿는 마음속에 빠져있던 공 선생이 그만 아주 낭패를 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남들보다 괜찮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훌륭하고 좋은 부분들을 배워서 자기 삶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를 배우려면 자기의 부족함, 진짜 자기가 얼마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고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옳고 진짜 그렇게 자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가장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살펴본다면 여러분, 야,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그렇게 자기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1차적인 생각, 2차적인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1차적인 생각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져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2차적인 생각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다 보면 보여지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또 진실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지 그 사실을 발견할 때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성실해진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바로 지혜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에,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옳다고 하는 자만,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진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다 제일이고 똑똑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리석고 미련하게 또 불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진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진짜 내게 없는 지혜를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얻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다른 내게 없는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얻어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은 바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겸비하게 우리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훌륭한 지혜들 또 훌륭한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음가짐을 발견하고 또 참 많은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고 배워서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자리 잡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실버대학 어르신들께서도 지혜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